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부에서는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해서요,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통과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임시국회가 5월 1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5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처리가 된다면 5월 이내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 보고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놓고 자세하게 앞으로 이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긴급재난지원금 정말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요, 긴급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라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보고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요, 추진 배경을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파급되면서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정치권 등의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선거도 있었지만요, 그만큼 정치권의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국민에게는 부족했다고 느껴졌다는 뜻이죠.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주장,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고용지원 등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진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서 100%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추경안에서는 지난 4월 16일 날 제출했던 안이죠. 소득 하위 70%였고요. 7조 6천억. 그리고 대상은 1,478만 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자라는 안이었는데요. 이 안이 추경안에서 확대안으로 변경된 것이죠. 100% 지급을 하고 기준은 11조 2천억, 국비 3조 6천억이고요. 지방비를 포함했을 때는 14조 3천억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2,171만 가구,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요 30%가 추가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이 단가는 당초 기준을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에서 보시듯이 단가는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이렇게 기준해서 추경안을 잡았었는데요. 확대안에서도 마찬가지 단가는 당초 기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전국민 100% 지급 확대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당 1인 가구는요 40만원, 2인 가구는 60, 3인은 80, 4인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인 가구, 6인 가구라 하더라도요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재원 조달을 살펴보자면요, 여기에서 확대된 부분, 그러니까 3조 6천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는요 국채 발행은 안 된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국가의 신용 등급 등을 고려하면요 국채 발행은 어렵다라는 것이 당초의 입장이었지만요, 이번에 국채 발행을 하겠다, 3조 6천억을 국채를 통해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채 발행,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요, 국채라는 것은 나라 빚이죠. 이번 국채 발행은 적자 국채인데요, 결국 국채 발행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요,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이 되어서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범위가 확대된 만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받는 만큼
만큼 소비 촉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형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동안 전기요금부터 각종 공과금이 밀려있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요. 소득세법 34조 제59조의 4항 국가 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별도 세법 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요. 기부금을 세액공제해 주거나 필요 경비에 산입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5%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소득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에서 공제가 된다는 뜻이죠.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 그러니까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되어서요. 이번에 세액 공제를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요. 이것을 10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안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구원 중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인 가구를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아이가 둘이 있고 부부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라 하더라도요. 이 세액을 누가 공제를 할 것이냐는 남편이 되었던 부인이 되었던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따져서요. 남편분이 하셔도 되고 아내분이 하셔도 된다는 뜻이죠. 다만 기부금 세액 공제는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유형은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바로 받지 않고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이것을 기부금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수령하고 나서요. 내가 얼마를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부하는 금액, 또 하나는 신청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자체를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예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산을 국회에 통과를 할 때 부수법안이라 그러는데요. 예산안과 함께 이 법안을 끼워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예산도 통과되고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도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요. 이 법적 근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이전,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령해 갔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후에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부 금액도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점을 감안해서요. 선택이 가능하도록 계획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이 기부금은요. 실업자라든지 고용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근로자나 실직자, 휴직자 등을 위해서요.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을 해서,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으로 이 기부금을 따로 관리해서요. 고용유지 그리고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긴급일자리 창출자금, 직업훈련 확대자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준비하고 보고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근 보도를 통해서 5월 중에 지급한다라고 하는 청와대 발표까지 나왔고요.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구체적 실행 기준, 시스템, 법적 보완 등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앞당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만 통과하게 된다면 2, 3일 이내에 신청과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에게는 5월 4일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5월 13일부터 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4월 29일 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5월 중에 통과가 된다면 시스템상으로 2, 3일 이내에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급하고 일주일 이내에 전 국민 신청을 받고 신청 이후 2, 3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날짜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